학성 스님이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만불삼방 제 3부 고행 3편 해인사 입산. 해인사로 가는 길을 찾다가 인연 따라 구룡사로 왔던 15살 소녀는 해인사로 가는 길을 계속 물었다. 어느 날 해인사에서 살았던 도일스님이 구룡사의 객스님으로 왔다. 소녀는 그동안 해인사를 가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둔 30만 원 전 재산을 즉시 그에게 몽땅 주며 해인사로 가자고 간청했다. 드디어 소녀는 도일스님과 함께 원주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향했다. 밤 11시에 용산역에서 대구로 가는 야간열차를 탄 때는 73년 8월 어느 날이었다. 야간열차는 새벽 4시에 대구역에 도착했다. 너무 이른 새벽이라 버스가 다니지 않아 도일스님과 여인숙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해인사행 버스를 타기 위해 구룡사에서 공부하던 대구 출신 학생의 말대로 30번 버스를 타고 성당주차장으로 갔다. 도일스님과 각각 빵 한 개와 우유 한 병으로 아침을 때웠다. 어디로 등교를 하는지 버스에 빼곡한 여중생들의 왁자지껄 귀따가운 경상도 사투리도 소년의 귀에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소년의 마음은 오로지 마음을 찾고 인생의 진리를 터득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해인사가 어떤 곳일지, 그리고 그곳에 산다는 선지식이란 어떤 분들일지, 그분들을 만난다는 설레임과 내 인생의 문제를 드디어 풀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마음이 끝없이 두근거렸다. 홍류동 계곡. 지금은 서부 정류장이지만 당시의 성당주차장에서 해인사 행첩버스는 8시쯤 출발했던 것 같다. 버스가 가야문화의 중심지 예태가야, 지금의 고령에 가까이 가자 굽이굽이 큰 재를 힘겹게 넘었다. 고령을 지나 야로가 가까워지자 삼강 로터리가 나왔고 버스는 그곳에서 잠시 정차하여 거창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일부 내려주었다. 그곳에서 한숨을 쉰 버스는 다시 오른쪽으로 작은 언덕을 넘어 가야면 야로를 지나 가야산의 입구인 홍류동에 이르렀다. 소년이 부푼 꿈을 안고 가야산 산자락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었다. 버스가 지금의 국립공원 사무소와 산문 부근을 지나며 홍류동 계곡에 들어서자 굽이치는 계곡을 따라 길도 구불구불 S자를 그렸다. 버스는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은 힘겨운 듯 천천히 구불길을 따라 올랐다. 이 홍류동 계곡길은 소년이 지금까지 본 어떤 산과 계곡과도 달랐다. 강원도의 어느 산과 계곡도, 그 유명한 치악산 구룡사의 계곡도, 여기 가야산 자락 해인사 입구 홍류동과는 견줄 바가 못 되었다. 맑고 밝고 아직 차가운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은 따스함을 담은 아침 햇살은 참으로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오묘했다. 아침 햇살이 수백 년 낙낙장송과 수천 년을 이어 흘러온 계류와 수만 년을 깎여왔을 깊은 계곡의 하얀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질 때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다. 낙낙장송 솔잎에 떨어진 햇살은 짙푸른 창공을 배경으로 더 검푸른 색깔로 스며들었다. 아래로 살짝 처지며 손바닥을 펼친 듯이 반반한 장송의 솔가지는 마치 떨어지는 햇살을 받아내리는 듯한 모양새였다. 굽이치는 도로는 낙낙장송의 터널이었다. 터널에서 창공을 배경으로 아래서 쳐다보는 솔잎은 검풀었지만 저만치 계곡 아래서 떨어지는 햇살을 받치는 솔잎은 회백색으로 빛나며 아주 약간은 반질거렸다. 그 느낌은 정말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오래 묵은 소나무가 아니면, 그리고 여기만큼의 수천 년 청정한 공기가 아니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신비하고 오묘한 조화였다.
급하게 굽이치며 흐르는 물과 높이 떨어져 부서지는 물과 잠시 머물며 고요한 물에 떨어지는 햇살은 각기 다르게 변신했다. 급하게 굽이치며 흐르는 물에 내린 햇살은 물살 속으로 섞여들어 청록색을 머금은 하얀 명주 실타래 같았다. 헤쳐보면 그저 하얄 뿐 청록색이 아니지만 실타래로 뭉치면 그 사이로 청록색이 비쳐 보이는 신비함을 만들고 있었다. 햇빛의 조화였다. 아마도 햇살 속에만 있던 청록색이 아마도 명주 실타래나 물 실타래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높이 떨어져 부서지는 물에 비친 햇살은 더 깨끗할 수 없는 하얀 색으로 변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냥 하얗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포말 사이사이로 아주 짧게 반짝거림이 보였다. 어릴 때 갖고 놀던 하얀 색과 녹색이 섞인 유리구슬이 떨어졌다 솟구치는 포말에 섞여 반짝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잠시 큰 웅덩이에서 잠시 머무는 물에 떨어진 햇살은 은박지 낙엽이 물 위에 뜬 듯 반짝반짝 빛나며 끝없이 눈부시게 찰랑거렸다. 계곡 바닥에 드러난 거대한 반석들은 물에 가까운 곳은 아주 하얗게 멀어질수록 검게 빛났다. 물의 손길에 오래도록 거듭거듭 쓰다듬긴 바위들은 얼마나 부드러운 곡선을 지녔는지 사람의 손길로는 도저히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곡선을 따라 손길로 쓰다듬어 보고 싶고 그 곡선의 품에 안겨보고 싶을 정도였다. 그 단단한 바위에 떨어져 부서져 튀어오른 햇빛은 산산이 부서져 계곡의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물과 나무와 바위와 허공을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었다. 소녀는 태어나서 이토록 장엄한 자연은 처음 보았다. 자세하게 뜯어보고 묘사하기 전에 가야산 홍류동의 이 장엄한 자연은 한 덩어리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감동과 감흥으로 온몸을 휩싸고 돌았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구룡사의 번잡함과 속된 기운들이 해인사를 눈으로 보기도 전에 가야산 입구에서 벌써 모두 말끔히 씻겨나갔다. 버스는 계곡의 오르막길을 비교적 천천히 올랐으나 이 풍경에 사로잡힌 소녀는 풍광이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 안타까웠다. 그는 잠시도 홍류동의 풍광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가능하다면 버스에서 내려 멈추어 서서 오래도록 이 광경들을 눈에 담아두고 싶었다. 특히 계곡 건너편에 높게 깎아지른 절벽과 기암괴석들 사이에서 내려다보는 노송들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위압적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의미심장한 뜻을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아주 예전에는 걸어서 요즘은 차를 타고 해인사를 드나든 그 수많은 사람을 모두 보았다는 듯이 또 그들의 고뇌와 수행과 그 결과를 다 보고 안다는 듯이 그렇게 어떤 심오한 느낌을 잔잔하게 전해주고 있었다. 이 순간 소년의 가슴 속 느낌은 한마디로 묘사하기에는 간단하지 않았다. 감동, 흥분, 설렘, 기대, 희망, 기쁨, 경외감 등 아주 복합적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고 그의 온몸은 전율이 휩싸고 돌았다. 계곡을 따라 깊이 올라가면서 반석 위에는 곳곳에 음각으로 새긴 글자들이 눈에 띄었다. 대부분은 사람들의 이름이었는데 이곳 성면에 새겨진 이름의 반은 조정인물이다 라고 할 만큼 유명 관리들의 이름이 많다. 홍류동은 누구나 한번 탐방해야 할 곳으로 유명한 절승지였다. 나무아미타불, 옴마니 밤배움, 관세음보살 등은 흘낏 지나가면서도 즉시 보였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명필 이만경 스님의 글씨였다. 계곡의 반석에는 경구나 식구도 많다. 홍류동 석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를 꼽자면 단연 최치원의 일명 세상을 떠나 숨는 시 둔셋이다. 광분첩서 구중만 인원안분지척간 상공시 비성도이 고교유 수진농산
겹친 산과 돌 사이 미친 듯 포효하니 사람의 말소리 지척에서도 분간 어렵다. 혹시라도 세상 시비 귀에 들릴까. 흐르는 물 시켜 산을 몽땅 둘러싸버린다. 최치원은 쓰러져 가는 신라 조정에서 자신의 뜻을 더 이상 펼 수 없음을 깨닫자 가야산 홍류동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그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자 포효하는 물소리로 세상을 차단해버렸다. 최치원이 신라 중앙조정의 정치무대에서 은퇴하고 각처의 심산유곡을 유랑하다가 가야산 해인사 입구의 홍류동에 숨어든 것은 그의 말년이었다. 조선시대의 유생들은 그의 이러한 의도를 기려 이곳에 정자를 짓고 그의 시에서 따온 산을 물로 둘러싼 정자라는 뜻의 농산정을 지었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은 달랐다. 바라보는 홍류동은 같은 홍류동이었으나 해인사로 청운의 큰 뜻을 품고 들어가고 있는 소년은 이제 갓 15살이었다. 최치원의 꿈이 고위관리로서 국가 경영을 통한 입신양명이었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으로 숨고 물소리로 자신을 가두어버리는 자연 속으로의 침잠이었다면 소년이 품은 청운의 꿈은 마음을 찾아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었다.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해인사지만 홍류동을 지나면서 해인사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하고 장엄한 무엇으로 들어서 있었다. 홍류동에서부터 해인사는 그의 꿈을 이룰 긍정적 에너지를 가득 내뿜고 있었다. 처음 마주치는 낯선 곳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2025년 여름 만불산방에서 학성